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노인을 비하한 발언, 그리고 최근 민주당 현수막에서 봤던 것처럼 청년들을 비하하는 문구, 거기에 최강욱 전 의원과 민영배 김용민 의원이 동조를 하면서 여성까지 비하하게 하는 논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3종 비하 파문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 청년 비하 현수막,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잘 모르겠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업체 탓을 해서 논란이 됐죠. 사흘 만에 사과할 일을 왜 애초에 업체 탓을 한 겁니까?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 암컷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지칭했다라는 발언에 글쎄요, 분노하지 않은 여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삼종 비하 파문, 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 정책적인 실패,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감싸 자기 친구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감싸고 나몰라라하고 뭐 인사 실패를 해도 그냥 뭐 지나가요. 나라가 망가지고 정부가 흔들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야당이 비판하는데 야당은 또 틈만 나면 자기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고 그러면 진짜 엉망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이제 박정아 의원님이나 대변인 생활을 참 오래 했거든요. 저도 이제 대변인 생활을 한 5년 했고 또 국회의원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고 이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그나마 저랑 박정아 의원은 그 대변인을 하면서 설화라고 하는 건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말씀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정당, 그 조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판하죠. 언론에서 비판하고 이러면 저 언론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 저 야당은 원래 저런 야당이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혹은 국민의힘 정부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주겠어요. 저는 진짜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신 이 시점에 계속되는 청년 비하, 노인 비하, 여성 비하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나 그런 행동들이 보이게 되면 사과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하셨던 전형적인 퉁치는 작전일 뿐이고요.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중하게 이 상황을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의원을 거명조차 안 했고 사무총장의 그냥 구두 경고만 있었다라는 대변인의 브리핑만 들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에게 정말 엄중히 경고한 건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권고했다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민주당이 온정주의라고는 이 네 글자에 빠져 있구나 될 거예요. 우리가 온정주의 말고요.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을 베고 뼈를 끊어내는 듯한 자기 측근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친한 사람부터 잘못했으면 엄중히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는 가을서리처럼 하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남한테는 오히려 봄볕처럼 따뜻하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라고 하는 게 옛 선현들의 말씀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단맛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은 너무나 추워진 시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이 순간순간에 잘못과 실수를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4월 총선이 된서리를 맞는 총선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따뜻한 바람 부는 봄볕 같은 그런 총선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얼마 전에 현수막 논란 때 업체가 한 네. 거다라고 업체 탓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최강욱 의원 암컷 발언에 대신 사과를 했던 사무총장이 그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당대표와 지도부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저희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 그 업체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문구까지 다 설명했더라라는 증언들도 확보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소위 당 지도부는 최강욱 전 의원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당내에서조차도 박 의원조차 퉁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최 전 의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 등 누군가가 아니 누구라도 정말 경고는 한 것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이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최강욱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분들의 보스가 누구냐? 문 대통령이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것 하지 않고 문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친문 위성 정당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바로 제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 자기 당의 어떤 그 식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 대표가 과감하게 징계를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느냐. 이런 두루뭉실한 정치가 되는 이유는 뭐 준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기 재판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 저는 계속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만 이것 또한 이재명 리스크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엄중 경고한 게 맞느냐? 엄중 경고한 게 아니니까 저렇게 표현했겠죠. 최 전 의원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중 경고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당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혹은 윤리심판을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위원회라든지 당의 사무처에서 실제로 당대표실에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것인데 저렇게 글 하나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발언인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실제 조치가 있었느냐라는 논란은 앵커가 제기한 논란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한밤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채팅방에서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을 두고 설전이 펼쳐졌는데 여전히 최강욱, 김용민, 민영배 의원을 옹호하는 동료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간의 한밤중에 채팅방 설전 내용 보시죠. 이원욱 의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냐? 그러자 저 암컷 발언을 듣고 박장대소했다는 민영배 의원이 망가졌다고 언론이 민주당의 기준이냐? 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망가지지 않았다, 문제 없다 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이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비판한 건데 매도하지 말라라고 민영배 의원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박용진 의원이 오영환 의원의 당을 사랑하는 진심을 존경하자라며 이 설전이 번지지 않게 중재를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중재 실패. 자, 보다 돌직구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 민영배 의원에게 한마디 합니다. 보도가 과도하다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 응? 계속 그럼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 라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쎄빠지게 부산 사투리죠. 골목길 돌아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보다 점잖은 전재수 의원이 민영배 의원에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민영배 의원을 두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라며 글쎄요, 민영배 의원을 두둔한 겁니까? 전재수 의원을 비꼰 겁니까? 누구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지 라며 비꼰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여성 의원들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중재 실패했네요. 오영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민영배 의원은 뭐가 문제냐라며 문제 제기한 이원욱 의원을 나무랐고 그러자 보다 오영환 뭐 전재수 의원 같은 분들이 싹 빠지게 돌아다녀 놓으면 이렇게 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계속 설치 남컷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자 박찬대 최고가 아무것도 안 한 의원은 실수도 없지라고 비꼬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밤새 벌어진 의원들 간의 이제 그 채팅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뉴스화돼 있어서 좀 일단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 도대체 왜 이게 예. 기사화됐냐? 이 내용이 맞긴 맞군요. 이렇게 이제 또 논란이 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원욱 의원이 저렇게 당협위가 이렇게 망가졌냐라고 이제 그 한탄을 하고 나니까 민영배 의원이 약간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이제 모 언론사의 기준이 우리 당이 망가지는 거의 기준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영환 의원께서 내 진짜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도하게 한 게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한 식견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당신 부족한 게 않다. 초선이고 젊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러지 마라. 당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고맙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쓰고 이제 잤죠. 아 박용진 의원이 거기까지 쓰고 잤다. 자고 나니- 아니 갑자기 주무셨다고요? 아니 그럼요. 그게 11시 반이 넘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요.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들었다. 그리고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제 다 보도가 되고 또 몇 분이 더 저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전재수 의원의 분노는 못 보신 거군요. 그렇죠. 아침에 봤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말씀도 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특히나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부산 아닙니까? 예. 근데 부산에서 저 어렵게 한 표 한 표 모아가지고 하고 나면 뭐 노인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렇게 청년 비하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예. 진짜 허리가 꺾이죠. 무릎이 팍팍 꺾이는 느낌이 나요.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어허. 후보자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런 저 얘기들의 핵심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참 그 걱정스럽습니다만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놓고서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육창골단의 자세를 보이는 게 선거를 앞둔 정당의 그야말로 맞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뭐 의원총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달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정말 많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예.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대응을 보고 박용진 의원에게 오늘 사실관계 확인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박정 의원님 네. 민영배 의원의 반응을 보니까 자성이나 성찰이나 사과의 없어요. 모습은 없고 언론 탓을 했어요. 첫 번째. 민영배 의원의 저 문자에서는 보도 탓을 했습니다. 특정 매체가 실을 수는 있겠으나 언론 탓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지도부의 엄정 경고는 맞느냐라고 제가 자꾸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도부잖아요. 지도부가 오히려 최고위원이죠.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해요. 지도부가 민영배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용진 의원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저는 선거 이전에 아주 인상의 바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국회 300명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상당수가 있고 그런 민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이 돼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국민들이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범주가 좀 벌어집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정당의 문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최강욱 씨? 최강욱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 보고도 윤석열이가 윤석열 씨 뭐 이런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저도 최강욱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는 뭐 최강욱 품격을 전 지켜야죠. 의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저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치도 저렇게 되는 거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치도 저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온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민주당 지도부 얘기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한테 엄중 경고하는 순간 개딸들한테 엄중 경고를 받을까 봐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좀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일벌백계 뭐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도 개딸들한테 엄중 경고를 받을 것 같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그 일벌백계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현실을 한번 보고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지금 뉴스 속보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엔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했는데 여전히 대표는 침묵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왜 최 전 의원에게 사과를 못 시키는가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지난밤 의원들 간의 설전을 보니 여전히 민영배 의원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사태를 두둔하거나 문제없다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본 장면은 논란이 커지자 급기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소위 시민운동에서 여성운동, 여성인권으로 배치된 이상희 또 혹은 권인숙 이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예, 나는 그게 지금 다음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그런 여성 비하 발언에 당내 비하 발언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그분 자기가 뭘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그게 바로 그야말로 여의도 사투리가 돼버린 거죠. 자기가 여성 인권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내에서 여성 비하가 저렇게 당당하게 비하를 해놓고도 뻐기는 저 사람한테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비굴한 여성 의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이 나는 좀 가슴 아프다. 민주당의 여성 의원 중에 한 명도 입장 나온 거 없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여성 의원들 등의 뭐 인재근 의원님이나 소위 뭐 권인숙 의원님이나 뭐 소위 여당과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예. 여성 비하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성이 인권을 생각하냐 안 하니 하는 얘기를 어떤 명분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하는가?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뭐 전략적 모호성인지 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지금 홍익표 대표까지 얘기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면 뭐 당내에서 뭐 말하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당내 기구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입장을 단순히 SNS 통해서 명분이 아니라 당 안에서 또 당의 중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비하 이 판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원내대표까지 대신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대신 당사자의 반응은 지난밤 한밤중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채팅방의 채팅으로 가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올해 7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